일단 LK99에서 이 구리 원자가 이렇게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정 구조에서 이 납 대신에 구리가 이게 낑겨 들어가요. 이게 낑겨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이 분자 구조가 약간씩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크기가 일단 살짝 줄어듭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연일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이곳에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에서 주장하는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의 이 구조를 그대로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기존 초전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발견될 뿐더러 기존의 초전도체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성이 발현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아카이브 논문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빠르게 이 논문을 찬찬히 다 읽어보았는데요. 안될 공학이지 않습니까? 저도 현대물리를 공부했고 뭐 반도체 양자역학 이런 쪽을 공부를 했지만도 이번 논문은 좀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분야가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뭔가 접근을 해서 추정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적으로 해서 LK99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물질인지, 초전도성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를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은 또 안될 과학의 공주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마음껏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로렌스 버클리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했다. 그럼 이 연구소가 어떤 데인지를 또 알아봐야겠죠. 일단 미국에 있는 연구소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에 속하죠. 뭐 노벨상도 15명이나 나왔고 소위 말하는 뭔가 공신력이 있는 연구소에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논문으로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연구 논문 결과를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LK99 요거를 시뮬레이션한 특성을 보았을 때에 기존의 초전도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시뮬레이션 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더 주목이 되는 건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연구소에서 이거를 지금 도자기 굽듯이 막 이렇게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데는 또 부분적으로 됐다, 어떤 데는 또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초전도성을 보이는 그러한 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시뮬레이션 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시뮬레이션이 아닌 사실이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진짜로 여러 곳에서 다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만들어질 수 있구나. 말 그대로 뭐 반도체 수율 얘기하듯이 수율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저스티파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걸 잘 만들면은, 정말 잘 만들면은 초전도성을 가진 물질 혹은 그 비슷한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일단 이 연구소, 이 논문에서 주장한 시뮬레이션 기법이라는 게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 DFT라는 기법인데요. 사실 따져보면 별게 아닙니다. 뭔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으면 걔네들이 다 이제 원자끼리 이제 엮여져 있는 구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원자, 그러니까 결국 분자의 어떤 구조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구조가 특별히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 물질 안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분포되어 있느냐. 우리 화학투 시간에, 화학투라고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가? 뭐 오비탈 얘기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전자들이 어디에 배치해 있을 거고 어떠한 로컬라이제이션을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러한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DFT라는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특정 구조의 분자 구조가 있다. 그러니까 특정 물질의 분자 구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전자들이 어느 위치에 확률적으로 배치가 될 거냐, 요거를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이 쫙 있다 보면 이 전자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막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 연구소에서 슈퍼컴을 계산을 했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날씨 예측을 할 때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 아니면 뭐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슈퍼컴으로 막 돌려보잖아요. 이 분자들이 어떻게 확산을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이 마치 슈퍼컴으로 계산이 되듯이 분자 모형 구조가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인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들을 슈퍼컴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빡세게 계산을 했다는 것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논문입니다. 바로 실험 결과를 이 아카이브에 딱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PDF에 가보시면은 1저자입니다.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바로 이제 낸 게 되겠죠. 따끈따끈하죠. 2023년 8월 1일, 지금 촬영일이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LK99에 대해서 구리로 대체된 아파타이트,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납 대신에 구리를 이렇게 쏙쏙쏙 넣어가지고 만든 구조가 LK99이죠. 그래서 도자기 굽듯이 이제 도가니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현재 만들고 있고 지금 이 실험을 굉장히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원자 구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이 납 구조의 아파타이트 구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이렇게 납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Calculated Electronic Localization Function, 지금 이 성분에 대해서 전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 LK99 같은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슈퍼컴 그리고 프로세싱의 컴퓨팅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B번을 보면은 구리로 대체된 스트럭처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구조의 이 옹스트론 단위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런 얘기들을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LK99에서 이 구리 원자가 이렇게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결정 구조에서 이 납 대신에 구리가 이게 낑겨 들어가요. 이게 낑겨 들어가면서 원래 있던 이 분자 구조가 약간씩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크기가 일단 살짝 줄어듭니다. 이건 또 어떻게 측정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뮬레이션을 했겠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전체 크기 대비 약 0.5%가 줄어든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원자자 논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뭐 응축된 에너지가 뭐 외부에서 압력을 안 가해도 추론체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지가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얘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비슷한 얘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납 대신에 구리가 낑겨 들어가면서 이러한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구리가 대체된 상태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가 보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페르미 서피스, 그 페르미 표면 주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려진 것은 바로 이 페르미 표면 근처에 놓인 전자 이동 경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임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즉 온도가 좀 더 높아서 초전도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신 것이 세로축이 지금 에너지 레벨이 될 텐데 지금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페르미 레벨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한 것이 이 오른쪽 그림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전자가 이 도체를 흐르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는 어떤 특정한 경로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저항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원자 핵가에 상호작용이 많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초전도체처럼 저항을 덜 받으면서 움직이는 특정 경로가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온도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페르미 레벨 0도 근처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 특별한 에너지 없이도 저항을 별로 안 받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니까, 온도 자체도 여러분의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온에 가면 갈수록 에너지를 덜 받으면서도 더 근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구리 원자 자체가 납 자체를 이렇게 대체를 하면서 생긴 게 LK99이잖아요. 구리가 제대로 이렇게 딱 대체가 됐을 때만 요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리라는 게 고에너지 대신에 구리가 쏙쏙쏙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형태로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요런 현상을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은 초전도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현재 구조에서 구리가 납을 대체를 할 때 뭔가 에너지 높은 곳들을 잘 대체하면서 페르미 레벨 근처를 유지를 시키는 공법대로 잘 만들면은 진짜로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원래 납 구조가, 그러니까 10개가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결정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대칭 구조인데, 구리가 여기 안에 쑤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 구조가 이렇게 약간 응해지면서, 전체 아까 부피도 0.5%, 약 0.48%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수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특정 공법을 잘 만들어야지 수율이 잘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은 뭔가의 근거는 될 수 있죠. 근데 약간 결과를 보고 약간 귀납법처럼 얘네들이 이랬으니까 얘도 이럴 거야 라고 거꾸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짜로 만들어서 검증을 하는 이번 주의 결과들을 또 기다려봐야 되긴 합니다. 시뮬레이션 자체를 가지고 실제로 이 물질은 몇 온도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기준의 역사가 없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일 결정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일 결정 구조일 때에도 전자를 추정하는 방식이 매우 빡세니까 슈퍼컴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지금 뭐 납도 뭐 10개 들어있고 막 엄청 막 복잡하잖아요. 거기다가 구리도 들어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형태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계산하려면은 슈퍼컴에서 마치 날씨 예보를 하면은 날씨 예보를 해도 잘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요즘 막 너무 덥다 했는데 갑자기 막 비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약간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논문 자체에서도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DF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확률 추정 방식을 특정 파라미터에서 좌우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값을 여기에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전자과나 컴공과 나오신 분들, 전산 배우면서 이렇게 최적화 관련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최적화 이론이라든가 확률 통계 이론을 가면은 항상 특정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른 식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실험을 했을 텐데 이 실험을 했을 때의 어떤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했던 건가, 그냥 잘 맞추는 어떤
값을 선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상당히 뭔가 좀 설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과학원도 그렇고 뭐 베이항대, 난징대 이런 데서 지금 다 만들어 보고 있죠. 그러면서 막 한국인들 뭐 레시피를 숨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서 다시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뭔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만들어 보고 초전도성이 나타나는지, 초전도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항 자체가 0으로 되는지 상온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혀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의 슈퍼컴, 이러한 컴퓨팅 파워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또 마련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새로운 뉴스로 범벅이 되다 보니 정신없이 논문 읽고 콘텐츠 만드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